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이 됐죠. 그래도 이번 주에는 주가가 상당히 상승해서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로존과 미국과의 차트의 키높이를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악재가 출현했죠. 근데 사실 이 악재는 악재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일단 악재로 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저께 유로존과 중국을 하락시킨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의사라고 공개되면서 3차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고 출구 전략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었고, 중국장이 어저께 하락한 것은 중국에서 역의 RP를 발행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줄이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또 원자바오 총리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을 잡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사실 아시아와 유로존은 급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잘 버텼죠. 미국에서 양적 완화 종료,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8% 밑으로 내려온 게 정말 요 근래입니다. 작년 11월 정도였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 11월 정도에 8%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었지. 그 전까지는 8.2%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8%가 아닌 6.5%나 최소한 7%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고용이 개선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더 개선되기 전에 금리 인상을 하던 출구 전략, 양적 완화를 줄이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택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 있지만 전체적인 실업률이라든가 완벽한 주택 경기가 살아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이 경기 부양책을 써서 정말 그 경기가 살아났구나 하고 그 해 초에 경기 부양한 후에 그 해 말쯤에 금리 인상을 실행했다가 디플레이션을 13년인가를 지금 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잘못된 판단 한 번을 하게 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특히 시퀘스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시퀘스터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도대체 뭐가 얻을 게 있어서 시퀘스터를 계속해서 자동 지출 삭감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작년 겨울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민 롬니니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이때까지 정책을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 하면 이해가, 정부 지출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은 얻을 게 전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어떤 협상의 길인데, 시간적으로 본다면 회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거래일수는 4일. 정말 협상은 어렵다고 봐야 되죠. 협상이 어렵다면 결국 연기 쪽에 가다가 잡겠죠. 이게 지금 협상이 안 돼서 혹시 시퀘스가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게 의하면 그 민간인 그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80만 명한테 벌써 무급 휴가를 통보를 했답니다. 가능성에 대해 통보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말이 80만 명이지, 이게 계속해서 누적치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미국에서 아무리 경기를 살아난다라도 지금 그 실업률 8%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실제로 공화당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선택의 의지가 없이 일단은 연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또 시장에서 참 재미난 건 뭐냐면, 한 이틀 흔들리고 나니까 갑자기 비관론자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기 끝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제로 금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도 너무 많이 풀어놨죠. 여기서 주식시장이 꺼진다? 그러면 이거는 대공황 중에 대공황이 오죠. 정말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양적 완화를 시행했던 벤 버냉키 의장은 정말 자살을 할 만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경기가 살아나지도 못하고 꺼져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진짜 이게 미국의 이 시장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서 출구 전략이 진행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금리가 제로 금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로 금리를 다시 정상화 가져가는 동안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대공황을 탈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이끌고 돈을 풀어주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고 그걸 주장해서 벤버넥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만약에 미국이 출구 전략을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지금보다 지수가 최소 20% 이상 위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시장의 실물 경기를 살려놓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주가에 큰 변화가 없는, 옛날에 벤버넥 기장이 금리를 인하할 때는 지표가 나빠질 걸 계산해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표가 좋아질 거 예상이 되면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금리 인상하면 주가가 빠지는데 그 다음 날 지표가 좋아지면서 하락분을 만회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실물 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실물 경기가 완전 아직도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에서 양쪽 하나를 중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은 신규 자금 들어온 어떤 매수액들이 잠시 악재를 이용해서 주가를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도 시장은 크게 상승을 할 공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중국에서도 사실 어저께 양적 완화가 안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돈을 풀어주는 게 양적 완화인데 돈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역유RP를 약 한 900원, 900억 위안 정도를 발행하면서 시장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거 혹시 이제 그 경기 부양책 끝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중국은 지난번 춘절에 8,900억 위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린 돈을 일부 걷어들이는 거 봐야지 이게 추세적으로 시장에서 출구 전략을 진행한 거다 이렇게 보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실 그 유로존은 요즘 그나마 괜찮죠. 신용경색도 은행들이 지금 달러 수급이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고 스페인도 국채 발행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지금 유로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출이 얼마나 더 늘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독일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유로존이 점차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미국장 차트를 보시면 역시 음봉을 주게 좋지만 거래량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건 조정이라고 보기 참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장은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로서 약간 흔들어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나라죠. 우나라 차트를 보시면 장대 양봉 주고 약간 눌렸는데요. 어저께도 외국인이 한 2,300억 정도 시장에 진입을 했죠. 갑자기 급격하게 한 이틀 만에 프로그램 매수 동원해서 2조 5천억 정도가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선물까지 포함된 얘기인데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돈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저께 선물에서 미결이 14,000개가 늘면서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외국인 누적 매도로 생각한다면 미결이 줄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미결이 늘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어쩌면 선물 매수 세력이나 이번에 들어온 자금이 그동안 선물 매도로 했던 외국인과 다른 외국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끝입니다. 하루 정리 잘 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